처음에 쓴 거는 내가 너무 천재다, 너무 재밌다, 이거 뭐 똥도 못 닦아 이거, 너희들은 아메바야 아메바,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가스라이팅 같이, 야 너 지금 이거 하면 기회가 있어. 돈을 못 받은 계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점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캐스팅 됐다, 이제 크랭크인 들어간다. 쉽게 얘기하면 뭐 개박살이 난 거죠. 나의 머릿속에 있던 그것이 와장창 깨진 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영화 감독의 꿈을 계속 쫓고 있고 그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작가이자 경비원이라고 해야겠죠. 김하우라고. 경비원 시작하실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32, 지금 제가 40이니까 32살. 그때 왜 경비원을 되기로 하신 건가요? 그 전에 제가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그 전엔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내가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일을 찾자. 그러다 보니까 경비원까지. 자기 시간이 있고 자유 시간이 좀 많은 일을 네. 찾다 보니까 네. 경비원 일을 하시게 그렇죠. 된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라는 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비원을 선택하시게 된 거네요. 영화 감독이 꿈이 목표인데, 영화 감독이 되려면 이제 음. 3가지 길이 있거든요. 영화 감독님 밑에 연출부로 들어가서 이제 뭐 연출부 시작해서 조감독으로 갔다가 영화 감독으로 되는, 그냥 바닥부터 시작하는 두드려 거네요. 맞으면서 배우는 식이 있고, 단편 영화를 찍어서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 영화 감독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를 해서 여러 편을 개봉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이제 감독 한번 해보실 생각 없냐라고 해서 시나리오 작가가 감독이 되는 길. 그 3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3번째를 택한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 장항준 감독님도 네네네. 시나리오를 처음에 그렇죠. 쓰셨다가 감독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는 걸 좋아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관문 같은 거네요. 어떤 작가분들은 시나리오 작가만 해야지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너무 성공하니까 감독도 해보셔라.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만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되고 난 후에도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스크린에 보여주지 못하는 제약들, 작가 입장에서 아무래도 내 이야기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감독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감독이 되면 많이 중간에 바뀌기도 그렇죠. 하나 봐요. 내용이. 그렇죠. 많이 바뀌죠. 그 욕심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 시나리오 맞아요. 쓰다 보면. 그래서 하우님은 3번째 방법으로 시나리오 작가가 돼서 그거를 발판으로 영화 감독이 네. 되시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셨고, 그러면 영화 감독은 언제부터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장교로 생활하다 그때 소대장이었는데, 군 생활 앞으로 6년이 더 남았는데, 그럼 남은 기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국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있었어요. 국어 성적이 이상하게, 언어 영역이 이상하게 잘 나왔거든요. 저도 좀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공부 안 해도 좀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냥 읽어보면은 답이 보이는. 맞아. 그 언어 쪽으로 뛰어나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관련된 그것들을 이제 찾다가, 여행을 또 좋아하니까 여행 작가가 될까?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품고 있던 만화 스토리를 막 구상하고 이런 걸 좋아했던 그게 이제 나오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작가가 될까? 그게 지금 굉장히 버무려져서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있다가 어느 날 휴가를 나왔는데 강릉에서 동서울로 오는 버스 안에서 제 핸드폰을 적벽대전을 보고 있었어요. 적벽대전 2를 보다가 엔딩으로 점점 갈수록 재밌는데, 엔딩이 어떻게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혼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엔딩을 이렇게 끝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고민들이 모든 것이 소용돌이치면서 영화 시나리오를 써야 되겠다. 영화의 결말을 상상했지만 네. 그대로 안 나온 게 좀 그렇죠. 아쉬웠던 거죠. 제 나름대로는 그런 것 같아요. 왕과의 감독님인데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는 다른 이야기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길로 바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서점을 아무 데나 갔어요. 시나리오 있는 카테고리에 가가지고 제일 쉬운 책, 초등학생들이 있는, 실제 꼬마애가 있었어요. 초등학생. 걔랑 같이 막 같이 고른 거지. 시나리오 로그인이라는 작법서. 책 제목도 기억하시네요. 탱수 같은 애가 거기 주인공인데 그걸 산 게 시작이었죠. 군대에서는 어떤 노력을 또 하신 게 있으세요? 한동안 작법서만 엄청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 로그인이라는 책이 좋았던 게, 그 책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맨 뒷장에 시나리오를 배우기 위해 뭐 어떤 차근차근 읽어나가야 할 작법서 목록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씩 도장 깨기 하듯이 읽어나간 거죠. 이제 전역하기 한 3년 전에 단편 영화를 찍어봤어요. 먼저 제가 시나리오를 써갖고 독진 숙소 안에서 카메라 여기다 놨다가 혼자서 액션하고 컷하고 저쪽에 놨다가 컷하고. 본인이 감독이자 그렇죠. 배우이자 거의 뭐 작가이자 주성치였죠. 저 혼자서. 혼자서. 그렇죠. 그러다가 전역을 하고 나서는 이제 바로 준비를 하신 건가요? 전역하기 직전까지 장편 시나리오를 하나 썼어요. 주변에 어떤 후배한테도 보여주고
동기한테도 보여주고 그때 반응이 다 나쁘지 않았어요. 음. 그 군대 얘기였고 그 패착이었죠. 군대 얘기를 군인한테 하니까 당연히 좋다고 하지. 그거를 너무 그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주제라서. 너무 좋다. 봉준호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시나리오 스쿨이 있는데 거기를 신청해서 들어간 거예요. 전역과 동시에 자신 있게 내가 썼던 걸 이제 제출하면서 다 같이 이제 돌려보고 평가를 해주고 막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에 냈던 거죠. 반응이 어떠셨나요? 첫 작품에 대한. 군대가 안정적이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31살 때까지 큰 실패라는 느낌이 별로 없이 계속 살아서 자신만만했었는데 세상을 마치 이제 다 아는 것처럼 군대에 있을 때. 그랬던 시절이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시나리오를 쓴 걸 가지고 스쿨에 냈을 때 다들 깜짝 놀라겠지. 아, 처음에 딱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 예상과 약간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걸 다 같이 있을 때 다 같이 다 같이, 공유를 다 하시나요? 같이 그렇죠. 그럴 때 굉장히 여기 그 고슴도치처럼 화살이 많이 박혔어. 후다다다다. 이렇게 처음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신 거.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뭐 개박살이 난 거죠. 나의 머릿속에 있던 그것이 와장창 깨진 첫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시나리오 작가의 초심자들은 다 비슷한 경험을 해요. 처음에 쓴 거는 내가 너무 천재다, 너무 재밌다. 그런 마음으로 어딘가에 냈을 때 이제 합평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객관화되는 시간을 갖죠. 꼭 필요한 시간이네요. 그렇죠. 아, 그걸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엄했거든요. 수업 현장이 위플래시 같이 이거 뭐 똥도 못 닦아 이거 너희들은 밤에 봐야 밤에 봐 그런 말을 하면서 단세포야. 이거 전공을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도전을 하시나요? 많이 해요. 스쿨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전공자가 아니었던 것 같고 전공자가 있긴 한데 소수. 근데 대부분은 이제 직장인도 있었고. 본업이 있으시고 네. 뭐 성공하신 분들이 있나요? 시나리오가 채택이 됐다던가. 지금 이제 드라마 작가가 된 누나가 있고 또 웹툰 작가계 그쪽으로 가신 분도 있고 다 각계 가칭해서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그 어떤 크레딧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채택이 돼서 영화화 되기까지가 많이 힘든가요, 그게? 일단 시나리오를 써서 제작자가 읽기까지 이제 가는 관문이 시나리오 스쿨에서 합평 과정에서 이건 괜찮은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거나 뭔가 좋은 점이 발견돼서 이렇게 와야 되고 그 전에 이미 탈락을 수두룩하게 하죠. 근데 읽는 것까지 이제 왔단 말이죠. 네. 왔는데 여기서 이제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또 한번 또 다른 또 후두둑 단계가. 네, 다 나가 떨어지고 왜냐면 이게 큰 돈을 들여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걸러내서 여기서 걸러낸 다음에 계약을 어렵게 했어요. 계약한 걸 가지고 이제 메이드를 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또 떨어져 나와. 버틴 사람은 이제는 이걸 가지고 완고가 됐다. 그 시점에 이미 여러 가지가 많이 진행이 돼 있죠. 투자자를 받아야 되고 캐스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찍을지 실제로 이를 구체화시키는 단계가 있는데 그걸 프리프로덕션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미 또 한 90%는 엎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운 좋게 캐스팅이 됐고 촬영을 하자 스텝을 꾸렸다. 흔히 말하는 저는 잘 모르고 크랭크인 이런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크랭크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와 주변에서 이미 고생을 했다, 험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치고서도 또 고꾸라지는 영화들이 그렇죠. 생기기도 하고. 촬영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고 촬영을 했는데도 엎어지는 경우가 많고 역시 영화 한 편 만들어지기까지가 엄청 힘드네요. 시나리오 작가분은 돈은 어떻게 받으세요? 시나리오 작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돈은 못 받는 축인데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을 받고 이제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는데 시나리오 작가들은 대부분 영화를 내가 계약했다고 하면 이미 계약금 자체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받은 돈의 전부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너무 그 이후가 안 될 건 아니까. 예를 들면 3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 중에 1,500, 50%가 일단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이 없을 경우에 잔금을 나머지 1,500 받아야 되는데 개봉을 하면 주겠다. 개봉을 하려면 이제 한참 까마득하니까 그냥 난 1,500만 원을 받았다. 수입이 진짜로 불확실한 직업이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직업이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업 시나리오 작가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한 동시에 3편씩 쓰시는 분, 2-3편씩. 이제 그분들은 계약금 자체가 굉장히 금액이 커지죠. 억 단위. 그분 이미 좀 많이 유명해진 분들이신 거죠. 그분들. 1%죠. 1%. 영화 감독을 꿈꾸시거나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은 본업이 따로 있는 분들이 대다수시겠네요. 작가 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한국 시나리오 작가 조합이라고 있고 명함도 나와요. 근데 그분들도 제가 아는 그런 많은 조합에 계시는 입봉 작가분들도 다른 일들을 하고 계세요. 강사는 기본이고 전혀 관련 없는 일도 하시고 그럴 수도 있고 출판사 쪽에서 그냥 어떤 동화책을 쓰시기도 하고 16년 동안 네. 꿈을 꾸고 준비하시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신 게 있으실까요? 계약한 작품이 개봉 직전까지 가봤다라는 뭐 그 정도. 아까 말씀하신 그 과정 끝까지 가셨던 거네요. 그러면. 운이 좋았죠 저는. 코너만 시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어떤 제작자분이 그 제 시나리오를 보고 이건 지금 내야 될 것 같다 해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됐어요. 캐스팅부터 이런 게 보통 3, 4년 걸리는데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막 개봉까지 계획을 다 짜고 처음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캐스팅 됐다. 이제 크랭크인 들어간다.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네, 촉촉촉. 크랭크업을 맞췄다. 그래서 정말로 되는가 보다. 어. 그랬었는데 개봉 직전에 뭔가가 틀어졌는지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계약금만 딱 받으시고 잔금이고 뭐고 왜냐면 규모가 작았거든요. 외산 영화였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장담을 못한다. 그러니까 큰 금액을 저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나마 많이 받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팔아버리는 식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편집 이런 거는 신경 그냥 손 아예 그냥, 떼시는 거예요. 입양이죠, 입양. 저는 그냥 돈만 받고 잘 되기만을 빌어주는. 혹시 얼마 받으셨는지 말씀해 그때 주시죠. 1,800만 원을 1,800만 원. 일시불로 받은 게 끝이죠. 그 전에부터 계약은 여러 가지가 있었고 돈을 못 받은 계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라도 보시는 시나리오 작가분들 지금 보시다가 눈물을 훔칠 수도 있는데 일을 시키고 그냥 계약을 미루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가스라이팅 같이 야 너 지금 이거 하면 기회가 있어 1화를 한번 쏘아봐 그걸 보면 내가 계약을 해줄게 넷플릭스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럼 이제 그거 쓰는 기간이 한 6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 동안 피똥 싸는 거예요. 글을 엄청 쓰고 괜찮은데 그럼 다른 이제 계약을 하고 다음 스텝을 가야 되는데 뭐 2화를 써보자라거나 1화를 한번 더 좀 한번 다시 해볼까 라거나 계약 얘기 이제 안 나오고 계속 미루고 그럼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을 못 받는 계약도 굉장히 많았고 그 전에 계약이 엎어지고 막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나는 성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너 잘 걸렸다. 너 나한테 잘 걸렸어. 근데 나중에 방송에 나가서 내가 유명해지면 이건 좋은 이야기다. 좋은 에피소드가 될 것이다. 나한테 경험이 될 거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제가 글쓰기가 굉장한 습작 경험이 많이 쌓였어요. 어차피 안 되는 일이고 이제 끝난 일이니까 그래 난 어차피 이거 하면서 좋아졌어. 글도 좋아졌고 이 이야기 굉장히 좋은 에피소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음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중간에 막 꿈이 꺾이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젠간 난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멘탈을 제가 배워야 되는데 현실적인 고민과 이상적인 꿈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잘 살고 있는 해답이 하우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어디 나가서 나이 40에 저 경비원 합니다 라고 하면은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우님이랑 얘기해 보니까 꿈을 위해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해 주실 수 그렇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전혀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꿈을 확실히 갖고 그러면 내가 배달 일을 하든 아니면 뭐 택배 일을 하든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일을 잘 찾아보겠습니다.